와글와글 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명석 교수님 초대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김일광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통상무역의 이해 12장 국제경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영은 우리 교재에서 전부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절에서는 경영과 국제경영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종 산출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하고요. 즉, 기업 경영은 구매, 생산, 판매의 3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경영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경영학은 경영이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자본, 그리고 정보 등을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경영학은 실제 경영활동의 계획, 조직, 지휘, 통제와 같은 과정적 측면, 그리고 생산, 마케팅, 인적 자원, 재무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 그리고 전략 관리,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영학은 이런 조직체의 복잡한 경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학문이고, 다음으로 조직체의 경영 문제 해결자는 경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은 경영인의 양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학은 기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 전 구성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학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봤을 때 비영리 조직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까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영,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입니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판매를 모두 국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구매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국제경영에 이미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영은 기업이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정보 등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두 나라 이상에서 동시에 전개하는 사업활동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국제경영이 이제 독립된 분야로 연구 대상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국적 기업이 많이 나타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바로 이제 국제경영의 주체고 연구 대상이 되는데,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본사가 있는 나라 이외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소유 혹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영은 국내 경영과 달리 기업 환경, 독특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이 해외에서 경영을 하게 되면 뭐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외국의 화폐까지 이렇게 다양한 상이한 환경에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위험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업의 활동은 크게 구분해보면 수출, 그 다음 국제계약에 의한 기업활동,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국제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형태로 간접 수출, 직접 수출, 그리고 해외 지사 및 현지 법인 설치 등의 단계적인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국제계약에 의한 활동에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 경영관리 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 국제기업의 가장 본격적인 활동으로 외국에 있는 기업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국제경영이 국내 경영하고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영에서 활용되는 보편적인 기본 원리들은 국제 경영의 경우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다수의 국가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출한 국가의 수만큼 이질적인 환경에서 국내 경영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상의 위험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기업의 경영자원을 국제적으로 최적 배분하고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절. 국제경영학의 기본 구성. 그래서 기업의 국제화, 국제경영 환경, 국제경영 전략, 국제경영 관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국제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이 시장이나 영업활동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는 사업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정도로 비즈니스 스코프가 넓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 경영 기능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장 효율적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제 해외 판매, 기업의 기능 중에서 판매 기능만을 국제화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산, 원자재 조달, R&D, 재무, 인사 등으로 기업의 기능의 범위가 해외로 점점 확대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제 경영의 주체가 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업 규모가 초대형이다. 큰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GDP보다 매출액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다국적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R&D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제적으로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인 생산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범세계적 이윤국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내 거래를 선호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 세계를 상대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여러 지역의 모회사, 자회사, 단순 생산 거점 등으로 계층화시킨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요 의사결정과 전략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이루어지는 직관화 경향이 강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경영 환경입니다. 국제 경영 환경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환경, 법률,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을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경영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은 크게 이제 조직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환경은 기업의 독특한 특성이나 기업 문화, 기업 내부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부 환경은 기업 외부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환경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과업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해서는 요 시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환경은
국내외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는 경제적 환경, 그리고 법률 및 제도적 차이를 보이는 국가 및 정치적 환경, 그리고 생산 양식을 결정하는 기술적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과업 환경은 소비자 환경, 그리고 경쟁자 환경, 공급자 환경, 그리고 대체품 환경,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반 환경은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고요. 그리고 과업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의 전략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하게 되겠죠. 과업 환경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처해 있는 과업 환경의 요소를 설명한 아주 경영학에서 유명한 모델이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이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 위험, 그리고 기존 기업과의 경쟁, 수요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그 다음 대체제 위협,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산업의 경쟁 강도가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업의 특성이나 활동 영역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게 되죠. 일반 환경 구성 요소들이 과업 환경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 경영 전략입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한정된 경영 자원을 배분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의사결정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 범위를 여러 국가나 여러 시장으로 하는 국제 전략이고요. 그래서 경쟁 원가 우위나 차별화 우위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가는, 즉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경쟁 우위 전략을 가져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을 조정, 통합하는 전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 경영 전략의 수립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국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합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몇 개의 전략적 대안을 도출합니다. 재무효과, 실행 난이도, 위험 요인 이런 거를 평가해서 최적 전략안을 선택하고요. 이러한 전략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장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세부적인 활동 계획이 준비되고, 그리고 명확한 책임 소재, 그리고 경영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국제 경영 관리입니다. 국제 경영 관리 관련해서는 인사 및 조직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마케팅 관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활동은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문화에서 성장해서 경험을 쌓은 경영 간부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영 간부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 차이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회사의 경영 간부는 현지 문화나 언어를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서 도입된 신기술이나 상관습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조직 형태는 국제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나가게 되죠.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에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간접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상사나 어떤 대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 수출의 규모가 커지면 기업 내 수출 부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해외에 판매, 물류, AS 같은 해외 조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본격 국제 경영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해외 직접 투자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수출부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출부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위상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사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 제공, 정보 전달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제 재무관리입니다. 국제 재무관리도 국내 재무관리와 동일하게 기업 이윤의 극대화와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하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재무관리 기능은 그림에서 보듯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죠. 투자 결정,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금의 조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결정은 투자 유형에 따라 자본 예산, 기업 합병 및 인수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구분이 되고, 자금 조달은 자본 구조 결정과 배당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국제 마케팅 관리입니다. 국제 전략은 어느 시장을 표적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투입하고, 어떤 순서로 사업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매출 이익 등과 같은 기업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국제 마케팅 관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마케팅의 기본은 아래 세 가지로 지배할 수 있죠. 고객의 가치나 만족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경쟁 우위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목표를 달성해서 경영 자원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 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국제 마케팅은 국내 마케팅과 다르게 그 진출한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 그리고 문화적 차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 마케팅 전략을 입안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국의 인구 구성의 검토, 고객의 연령, 관심사항 이런 걸 세그먼트, 세분화해서 그거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적절한 마케팅 믹스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죠. 1인당 소득이나 소득 분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팔릴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1인당 소득, 소득 분포, 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혁신 속도, 다양한 규제, 정치, 법적 환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은 경제 규모나 인구 증가가 선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자사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마케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그다음 외국환, 환율 이런 것들이 또 국제 경영 관리에 국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쟁 환경의 분석,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제품, 가격, 유통, 판촉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장 국제 경영